이제 또 약간만 더 나가보죠. 지혜인을 어떻게 더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훈련이 이제 참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혜인을 잘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뭐 미니맥스 게임 뭐 이런 거 막 있습니다. 뭐 입력 정교화 뭐 그런 거 말고 가장 이제 성공적인 접근을 보였던 게 점진적 이제 복잡도 증가입니다.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GAN이라고 하는 거고 점진적으로 커지는 GAN입니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아시죠? 톰소의 몸 쓰고 옆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어느 쪽이 대학 가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요새 젊은이들은 말이야 담배 같은 걸 못 끊고 진짜 참을성이 없어. 나는 하루에도 10번 20번 끊는데 말이야. 예, 자, 이 얘기를 갖고 이제 점진적인 걸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담배를 좀 많이 폈어갖고 담배 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나 금연은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5년, 아이고, 잘못했네. 이게 흡연급여는 잘못했네. 여기, 여기 흡연입니다. 5년 금연하고, 그래, 1년만 흡연하자. 5년 금연했으니까 이게 1년 흡연한 게 뭐 해소 되겠지. 근데 5년이 너무 길어요. 에이, 조금만 줄일까? 5개월 흡연하고 1개월 흡연하자. 아이, 5개월 좀 긴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좀 줄여봤어요. 좀 이제 5분 흡연하고 1분 흡연하자. 이제 점점 쉬워졌어요, 이렇게. 별로, 아재 개그라서 별로 웃진 않으시는군요. 이 점진적이라는 걸 이제 예를 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흐리게 나와요. 요게 이제 생성하고 이 판별하고 이제 생성 판별. 그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생성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요걸 늘려요. 큰 이미지, 그 픽셀이 좀 많은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얘를 훈련시키면 좀 나아져요. 점점 훈련시키면 실제 이미지로 차근차근 훈련시키면은 한꺼번에 얘를 이제 훈련시키려고 한 것보다 더 잘 빠르게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빨라도 이제 근데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간이고 최근에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요 방식들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차용한 게 뭐냐면은 미니 배치 맵이라는 건데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그 컨셉만 얘기하자면은 배치라는 건 뭐죠? 한 번에 훈련시킬 때 강아지, 고양이 뭐 묶어서 10개를 훈련시킬 거야 이미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레이텐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숫자로 만들어요. 강아지, 고양이, 이제 코끼리 그렇게 다양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으면은 잠재 공간에서 이제 좀 분포가 여기 멀리 떨어지겠죠. 얘는 분산이 커질 거예요. 다양성이 높게 훈련이 되면은 요 분산이 커져야 될 거예요. 이 분산이 커져라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다양한 이미지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컨셉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GAN의 약점인 다양성의 약점을 또 이제 하나에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가는 아주 이제 GAN 역사에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간이 이제 올라갑니다. 시간이 이제 올라가요. 하루, 이틀, 사흘, 하루, 6일, 7일, 8일, 9일. 도대체 얼마나 훈련시켜야 되는 건가요? 열하루, 13, 14. 뭐 보름간 쉬지 않고 이제 GPU를 돌려야 됩니다. 요 정도 이미지를 내는데도 이제 보름간 돌려야 되는데, 이제 더 큰 이미지, 픽셀에 따라서는 요게 이제 몇 픽셀 얼마, 이 1024까지 낸 건가요? 더 레졸루션이 큰 걸 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훈련을 더 시켜야 될까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다양한 생각을 해서 GN을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미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이런 스타일로 그려주고 그려봐. 그럼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죠. 이 스타일 트랜스퍼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알면. 세상에 알면 안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이 원리 자체는 이제 이 CNN 레이어에서 스타일이 뽑혀주는 레이어가 있고, 스타일의 잠재 벡터가 생성이 되는 레이어가 있고, 컨텐츠의 잠재 벡터가 생성이 되는 레이어가 있어요. 딥러닝 따라가면 잠재 벡터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이제 컨텐츠, 컨텐츠가 생성되는 거는 이쪽 컨텐츠가 요거 얘랑 비슷해져라. 컨텐츠는 얘랑 스타일이 비슷해져라.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시킨다기보다는 얘는 훈련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면은 요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계산 말고 이걸 그냥 딱 이미지 넣어서 요런 스타일 넣어줘라고 이제 한 번의 명령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요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계산 스텝이 좀 들어갑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뭐 해서 스텝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도 약간 느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스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텝을 기억해 두세요. 디퓨전 가서 스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그런 스텝 밟지 않고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GAN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 그러고요. 요걸 하려면 얘는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서 된다라고 요건 믿어주십시오. 스타일을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아기의 사진을 요 스타일로 하려면 F호크 낮을 땐 요러다가 점점 F호크가 올라가면은 요 스타일에 여기 요런 색상이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요? 이제 점점 이제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시간 나고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코드가 있는데 실습 과정을 하시면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요 스타일을 그냥 넣어줘라고 하지 말고, 이 스타일을 뭐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 특징에 해당 거를 이제 특징을 이제 잠재 벡터, 특징의 잠재 벡터를 만드는 매핑 네트워크를 하나 둬서 요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연결을 시키면은 아까 어댑티브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연결시키면은 스타일간이 됩니다. 스타일을 바로 넣을 수 있는 이제 간이 돼서 요 얼굴에다가 수염을 만들어줘 이렇게. 근데 매핑 네트워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수염만을 독립적으로 이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염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래는 수염하고 이제 어떤 뭐 성별이라든가 그런 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없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없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계된 걸 잘 이제 따라서 이제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이미지 이런 머리카락 이제 요 디테일한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GAN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컨디셔널 간, 그 다음에 픽스 투 픽스, 그 다음에 요 사이클 간은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스타일 간 같은 거를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스타일 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 간을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는 형태로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GAN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GAN의 특징을 보시면은 앞에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한 거랑 다르게 요건 3이 나와야 돼, 요건 4가 나와야 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 잠재 벡터를 하나 골라서 뭔가 너 진짜 같은 거 만들어봐 라고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문제는 뭐냐면 요 GAN 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 다양성을 만들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다양성을 이제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강아지, 코끼리 뭐 꽃을 다양한 꽃을 했는데 여기에 꽃들이 다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가 있냐? 그게 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GAN 같은 경우는 이 다이버시티를 얻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이 퀄리티 샘플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훈련이 되면은 네트워크 한번 딱 타면 나오는 이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생성 같은 것도 빠르게 된다 이거죠. 훈련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명시적이 아니라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훈련 샘플, 그려지지 못하는 샘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만 그려지면은 이제 모드 컬렉션 같은 게 이제 생성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GAN 갖고 우리는 판별자로 훈련시키는데도 응용했고, 이미지 예쁜 것도 만드는 걸 좀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랑 이제 대비되는 디퓨전 모델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제 원래
GAN하고 오토인코더가 이제 초반에 나와서 이제 한참 했는데 디퓨전 모델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모델이고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로 많이 생성을 하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글로 쓰면 아주 예쁘게 그럴듯한 그림들 그려주잖아요. 스테이블 디퓨전. 디퓨전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쪽을 하는 원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어머나 원리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글이죠? 저기 저 글 아세요? 저거?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어요? 맨 끝에 이제 요 시가 이제 올라가죠.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건 그 덧없는 이름뿐. 장미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먼지처럼 변하잖아요. 자, 이게 이 과정이 디퓨전 되는 과정입니다. 디퓨전.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은 모든 걸 파괴하잖아요. 이렇게 디퓨전이 됩니다. 그럼 약간 쉬는 시간 한번 보십시오. 소리도 좀 쉬고 목도 좀 쉬고 I can't believe we started out friends. Oh, it's like we were meant to be lovers. All I wanna do is feel you on my skin. Won't let this feeling take me over. The way you take your time makes everything better. We're just on my mind. Now here we are getting together. Gotta tell ya, I wanna love you. So come on, touch, kiss, love. 어떤데 시간을 되돌려서 장면을 또 만들어야지. 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희미해진 거를 거꾸로 돌리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까 마법사처럼 장미를 만들어내듯이 요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진 거를 요쪽 방향으로 되돌리는 그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런 이제 이쪽이 이제 지금 요 상태가 잠재 벡터인 거죠. 잠재 벡터. 이 잠재 벡터에서 장미를 뽑아내는 겁니다. 장미를 뽑아내는. 그 모델을 이제 훈련시키는 게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근데, 이 얘를 훈련시킬 때, 아주 작은 노이즈, 원래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이제 작은 이제 노이즈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정도 이제 보통 1000번 정도를 이제 하면은 요런 이제 이미지가 요렇게 흐릿한 이미지가 돼요. 흐릿한 이미지가 돼요. 근데 얘를 되돌리려는 이제 모델을 하려면은 요걸 넣으면 요게 되도록, 요걸 넣으면 요게 되도록, 요걸 넣으면 요게 되도록 이제 훈련을 막 시키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장미면 장미 그런 거 모아놓은 걸 갖고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막 넣은 걸 이제 막 생성한 다음에 요걸 넣고 요걸 만들고 요걸 넣고 요걸 만들고 요걸 넣고 요걸 만들고 그렇게 막 하면은 장미를 그리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스텝이 1000번 이제 노이즈를 넣는다 그랬죠? 그럼 원래 장미를 만들려면 스텝이 몇 번 돼야 되죠? 1000번. 아이고, 1000번이나 스텝을 밟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한 번의 스텝을 이제 좀 50번씩 이제 가면 어떨까요? 1000번의 스텝을 이제 백하는 모델을
한 번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50스택씩 가도록 훈련시켜요. 50스택 가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20번만 하면은 이제 원래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 그러면 요거, 그냥 요거 만드는 거 훈련시키면 되지 않아? 완전히, 이제, 흐려진 거에서 요거. 이건 너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멀면 멀수록 훈련이 잘 안 돼요. 그게 사실 하나하나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 50스텝씩 정도 하면은 적당히 되더라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로는 20번 정도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면은 이제 이 잠재 벡터가 이제 발현 모델하고 발현 샘플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요 중간에 저기 보시면은 여기 그 스텝을 밟아주는 요 모델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가운데 좀 요렇게 좀 뭐랄까 깔때기 모양 형태로 돼 있죠. 그걸 이제 요 스텝을 밟아주는 이 모델을 요런 이제 U자 모양으로 돼 있죠. 유넷이라는 걸 주로 써서 훈련시키는데요. 요게 한 시간을 되돌리는 모델을 유넷이라는 걸 이제 써갖고 이제 훈련시키고 얘가 훈련이 되면은 스텝을 이제 20번 아무 잠재 벡터 딱 집어오면은 스텝 20번 밟으면은 훈련된 이제 그게 우리가 꽃을 훈련시켰으면 꽃 모양이 나오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랩에다가 이제 훈련을 시켜봤죠. 여기 보시면은 에포크 훈련 이제 첫 번째 훈련될 때는 이제 20번 스텝 밟아도 이제 이게 안 나와요. 근데 훈련이 쫙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꽃 모양이 좀 여기 11번 훈련시키니까 꽃 모양이 좀 나오는 거 보이나요? 요 각각은 이제 요런 노이즈를 20번, 50스텝씩 20번 해서 이제 생성된 모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 할 때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는 게 얘가 중간에 수학이 아주 심하게 나와요. 어떻게 심하게 나오냐면은, 노이즈를 집어야 할 때 이제 정규분포로 해서 노이즈를 정규분포에서 좀 추가하고 막 그래서 계산이 돼서 정규분포라고 막 이제 수학이 나와요. 그럼 정규분포를 꼭 써야 되는가 막 착각이 아니라 생각이 드실 텐데, 먼지를 집어넣는 거는 아무 분포나 쓰셔도 됩니다. 랜덤 어느 적당히 먼지만 되게. 저는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랜덤 노멀이라고 있죠. 랜덤 노멀. 저는 유니폼으로 이제 먼지를 집어해 봤습니다. 유니폼으로 먼지를 집어야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모델 훈련시키는 게. 아직 모르시는군요. 나중에 이제 그 코드 보실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학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먼지를 제거하는 그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 디퓨전 모델의 이제 목적이고 그걸 잘하면은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자 모델을 이제 훈련시켰으면은 앞에서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곳에 있는 잠재 벡터, 요곳에 잠재 벡터 갖고 이제 요곳이 나왔어요. 요꽃이 나오는 잠재 벡터가 있어요. 요거 나와요. 그 중간에 그거를 조금씩 더해가요. 여기서부터 잠재 벡터 얘의 특성을 조금씩 더해가면은 중간에 나오는 이미지가 점점 얘로 변하죠. 모핑이라 그러나요? 모핑? 뭐 이제 한 이미지에서 다른 걸로 차근차근 변해나가죠. 자, 그러면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서도 모핑은 보긴 봤지만은 여기 달라진 건 뭐죠? 품질이 좋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깨끗한 이미지에다가 이제 이런 원하는 형태 잠재 공간에서 계산을 하면은 뭔가 원하는 그림들을 막 이제 스타일 모양으로 바꾸거나 그런 거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디퓨전 모델을 잘 훈련시키면 그렇습니다. 결국 디퓨전 모델이라는 건 이런 흔적, 이제 이 이미지의 흔적, 남긴 흔적을 갖고 요 흔적에서 이거는 빨간 장미가 돼야 되겠네 라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까만 흔적이 나면 까만 장미가 나와야 되겠죠. 까만 흔적인 까만 장미, 노란 흔적이 나면 노란 장미. 파란 장미도 있나요? 파란 장미는 옛날에 잘 없어서 이제 파란 장미를 많이 연구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파란 장미가 성공을 해갖고 이제 파란 장미도 만들 수 있답니다. 어쨌든 요 이미지로 여기서는 근데 스테이트블 디퓨전으로 파란 장미 쉽게 만들어요. 파란 흔적, 파란 먼지 갖다 놓고 자 만들어봐. 그럼 파란 장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죠. 근데 요게 까만 장미가 되고 왜 까만 수수는 안 될까요? 요거 갖고 자 그려봐. 디퓨전 모델에다가 그려봐 했는데 까만 수수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까만 수수를 안 그려요? 우리는 훈련시킬 때 모델이 장미만 갖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숫 갖고도 훈련시켰으면 우리는 지금 익스플릿하게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익스플릿한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모아는 그 샘플들을 그리도록 훈련시킨 거잖아요. 꽃을 모아놨으면 꽃을 그리는 그 디퓨전 모델이 된 거고, 모아놨으면 숯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검은 숯을 이제 그 훈련 안 시켰기 때문에, 요런 그 까만 먼지 갖고도 이제 까만 숯을 안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익스플리트한 모델은 주어진 그 도메인 영역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퓨전 모델은 모든 그 장미 뭐 무슨 그걸 모든 오브젝트를 다 모아가지고 쉽게 하지. 네, 그렇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가요? 자, 연어를 한때 유행했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 그 그림 그리는 거에다가 연어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샘플을 구할 때 연어 샘플을 어디 가서 구했냐? 슈퍼마켓에서 구했어요. 슈퍼마켓에서 이제 훈제 연어를 갖고 이제 훈련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주신 대로 살아있는 연어를 이제 샘플로 훈련 안 시키면 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이건 또 어떤가요? 이런 모양은 또 어떤가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강물을 강산의 노래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그 팔딱 있는 연어죠. 그래서 여기 한때 나와서 이제 요 기사처럼 한때 이제 요런 소문이 돌았어요. 야, 인공지능이 그림 2022년대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림 잘 그린다 그러더니 연어 못 그린데 소문이 막 퍼졌어요. 아니에요. 잘 그려요. 훈련시키면 이렇게 잘 그립니다.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메인 연어라는 걸 이제 훈련을 안 시킨 모델 갖고 하면 연어를 저렇게 그리죠. 자, 디퓨전 모델이 이제 그 생성 모델을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디퓨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좀 움직이면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걸 어디다 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 혹시 사건을 목격해 보신 적 있나요? 목격자가 돼 보신 적 있어요? 목격자가 되면 이제 몽타주를 그려야 되겠죠? 형사가 얘기합니다. 자, 당신이 보신 그 범인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귀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 조립하고 났어요. 자, 당신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렇게 그렸어요. 자, 이 얼굴이 맞나요? 참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모아놔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거보다는 좀 비열하게 생긴 것 같아요. 비열한 그 숫자만큼 이제 잠재 벡터를 살짝 옮깁니다. 생성하면은 여기 비열한 얼굴이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이제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그 잠재 벡터에서 매력적인 쪽으로 살짝 옮겨서 생성합니다. 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웃음을 살짝 띈 것 같아요. 나이를 집어넣는 것도 비슷합니다. 잠재 벡터 안에서, 잠재 공간 스페이스 안에서 나이 벡터를 움직여가면서 생성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을 이제 생성 모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특징은 좀 다르게 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이 퀄러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스텝을 밟아야죠, 스텝을 여러 번 밟아야 돼요.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 GAN과 오토인코더, 디퓨전 모델을 보시면 이 세 가지 기능에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이 퀄러티면서 다양한 걸 이제 생성을 하는 건 디퓨전이고, 빠르게 근데 느리게 생성한다는 거고, 근데 빠르게 이제 생성하는 거는 오토인코더고, 다양하게 이제 빠르게 생성하는 건 오토인코더고,
근데 퀄리티가 좀 낮고요. GAN은 하이 퀄리티에다가 빠르게 생성하지만은 이제 모드 붕괴 같은 게 좀 일어나서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그래야 돼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약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굳이 막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토 인코더랑 디퓨전을 합쳤어요. 연계했어요. 왜 연계했냐? 디퓨전의 약점, 속도가 느린 거, 그걸 오토 인코더로 커버하고, 오토 인코더의 약점, 퀄리티가 낮은 거, 그거를 이제 디퓨전 모델로 이제 해보려고 얘가 합쳐서 이제 했더니 스테이블 디퓨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생성이 되면서 이미지도 퀄리티가 높은 게 됐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약점 두 개를 합쳤을 때 강점이 이제 발현이 되면 좋은데 약점이 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강점이 이제 좀 발현이 되도록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멀티모달일 때 이제 멀티모달 모델을 할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디퓨전 모델은 이제 컨셉추얼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먼지가 된 그 상태에서 점점 다시 이제 백스텝을 밟는 모델을 마치 아까 보여드렸던 마술사처럼 백스텝을 밟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새 챗GPT도 하도 뜨고 또 이제 소라라는 이제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서 소라가 내부적으로 또 트랜스포머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까지 이제 또 좀 커버를 하려고 오늘 이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워낙 챗GPT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서 많이 공부하셨겠죠? 공부 많이 하셨어요? 트랜스포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미지가. 근데 컨셉추얼하게 보면은 이제 컨셉만 보면은 막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블락으로 이제 레고 블락처럼 잘 생각하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 어렵지만은 훨씬 더 컨셉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요새 딥러닝은 이제 하나의 레이어들이 마치 레고 블락처럼 이제 쌓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레고 블락의 각각의 조각의 특징만 기억하시면은 그걸 요리조리 조합하시면은 나만의 모델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트랜스포머로 돌아와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온 게 2017년 근처입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여기 보시면 여기 논문 있죠. 여기 이제 여기 구글 아저씨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 때 역할을 했고요. 그 트랜스포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모델이고 여기 attention이면 다 돼 라는 것처럼 근데 어텐션하고 딴 것 좀 있어요. 근데 핵심이 어텐션인 거지, 뼈대가. 그리고 이걸 갖고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옛날 번역에서 이제 한 차원 높은 번역이 이제 됐어요. 야, 근데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좀 약간 비꼬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텐션 모델 요게 들어가면서 모델이 확 커졌어요, 그전보다. GPU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써야 되고, 이제 훈련도 오래 해야 돼요. 야, GPU를 그렇게 많이 사고 그렇게 돈 써서 훈련시킬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 없으면 못해요. 시간과 돈의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손 대표님도 계신데, 저희 손 대표님 오피스 강남 빌려서 스터디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근처가. 강남 빌딩에서 스터디 하면서 이제, 여기, 구글에 이제 어텐션 나온 게 참 번역도 잘하고 좋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비꼬 왔어요. 야, 그래 구글이니까 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 옆에 보시면 비꼬는 그런 식의 이제 이게 실제 논문은 아니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카툰 같이 비꼬는 식으로 한 거. 야, 뭐니 이제 올린 애들 그래. 난 돈만 있으면 니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GPU도 더 많이 사고 말이야. 이제 더 훈련 많이 시키면 큰 모델 만들면 이걸 누가 못하냐. 니들이 그렇게 잘한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농담일 수도 있는 거지. 많이 이제 올리도 난 돈만 있으면 난 니들보다 엔비디아 뭐 P100 이제 뭐 그걸 이제 TPO로 뭐 더 하고 뭐 더 큰 걸 하면은 말이야. 난 더 잘 만들 수 있어. 이 실제 논문은 아닌데 이거 비꼬는 거고. 어쨌든 트랜스포머 이제 이때 나와서 이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자, 아이고 요걸 한번 볼까요? 번역이라는 거, 트랜스포머가 아까 번역을 이제 하는 데서부터 좀 뭐 했다 그랬잖아요. 번역이 힘든 이유가 뭐죠? 기계 번역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제법 이제 그 통계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구글 번역기도 이제 나름 제법 성공을 했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그 우스운 번역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쏜살같이, 쏜살, 쏘아는 화살처럼 이제 날아간다 좋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맞나요? 이 번역이 혹시 그 어떤 그 관계를 드실 분은 안 계신가요? 없군요. 제가, 예, 문사가 어느 분야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한가? 예, 그렇죠. 자,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자면은 시간파리. 시간파리란 파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시간파리 때는 좋아한다. 뭘? 화살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문맥상 그게 아니란 걸 아니까. 근데 예전에 번역기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시간파리들은 화살을 좋아한다고 번역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Time Flies Like an Arrow 같은 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번역이 된 거죠. 요런 거. War Never Again. 이런 거 같은 게 뭐 결코 다시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버리기도 했다는 거죠. 결코 다시 전쟁으로. 다시는 전쟁 안 하겠다는 건데 다시 전쟁하겠다는 것처럼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어텐션이 들어가고 그게 트랜스포머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게 발전해서 지금 챗GPT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근데 챗GPT가 그래서 번역 잘하잖아요. 이런 Time flies like an apple 이러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게 좋아한다고 할까요? 날아간다고 할까요? 장난 좀 쳐봤습니다. 예. 요걸 많이 배워서 그런지 이제 시간은 사과처럼 날아간대요. 이게 잘 번역한 건가요? 사실 문장을 이제 그냥 한번 꼬아보려고. 요건 어떨까요? 애플 플라이즈. 이게 애플 사과팔인가요? 사과가 날아간달까요? 사과팔이라는 게 있긴 한가요? 추파리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제가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어쨌든 번역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과가 사과처럼 날아간대.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일부러 한번 장난쳐본 거니까. 진짜 플라이 그러니까 디스 플라이 디스 플라이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해보세요. 제가 제가 이제 화면 해석 바꿀까요? 네. This flies like an arrow 그러면 아마 이 파리는 이제 좋아한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예. 자, 어쨌든 이런 중의성을 이제 해결한 게 트랜스포머인 거고요.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글이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쭉 해서 여기 영어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트랜스포머 지금 챗GPT는 이 트랜스포머 자체를 쓰지는 않습니다. 쓰진 않고 이거를 두 개로 나누는데 요쪽 부분 여기 이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가 생성한다는 거죠. 생성 모델은 요쪽만 씁니다. 이쪽은 인코딩해서 이제 잠재 벡터를 만드는 이런 파트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쓰는 거를 GPT. 원래 제너레이티브 트랜스포머인데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해서 GPT.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많은 책 갖고 훈련시키면 GPT가 되는 거고 훈련시키기 전에는 그냥 제너레이티브 트랜스포머 상태인 거죠. 어쨌든 요쪽에서부터 어떤 시드가 주어지면 질문이 들어가면 답이 나오고 뭐 이제 그 질문으로 해서 다음 단어 막 이제 해서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게 이제 지금 GPT인 거죠.
요쪽을 쓰면은 잠재 벡터를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잠재 벡터. 그래서 잠재 벡터를 어디다 쓰느냐? 문장이 들어가면은 문장이 잠재 벡터 안에 공간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사도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표절 같은 거 표절 검사기가 있죠. 표절 검사기. 표절 검사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표절 검사기라는 거는 이 논문하고 이 논문이 유사해. 유사도를 비교해야 되겠죠. 옛날 표절 검사기는 그렇습니다. 단어 TF-IDF를 사용합니다. TF-IDF란 기술은 뭐냐면 옛날 클래시컬한 언어 모델인데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개수를 셌어요. 이 논문하고 이 논문이 아이고 단어가 이제 A란 단어가 10번, B란 단어가 20번, C란 단어는 30번, D란 단어는 이쪽은 20번, 저쪽은 30번이네. 야, 이 ABCD 중에 ABC는 똑같고 D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얘 표절인 것 같아. 표절 확률 75%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제가 누가 행복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안에 행복이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기쁨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요. 가져와서 행복을 다 기쁨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머나, 텀 프리퀀시가 이제 전혀 이제 달라졌어요. 표준 못 찾죠. 근데 잠재 벡터에서는 행복하고 기쁨이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의미가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표절, 그런 식으로 그 비슷한 단어로 바꾼 거에 대한 표절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이제 이쪽을 이제 버트라고 그러는데 버트, 바이디렉셔널 인코딩, 임베딩 인코딩 뭐 리프레젠테이션, 그 잠재 벡터로 만든 표현, 잠재 벡터, 바이디렉셔널하게 이쪽 하게 그 잠재 벡터를 만드는 트랜스포머야라고 해서 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을 쓸 수도 있고 이쪽을 쓸 수도 있는데 이쪽이 하도 유명해서 이쪽도 쓸만한 데가 많은데요. 그 문서 유사도 비교한다든지 할 때 이제 또 RAG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눈길을 덜 끌기는 하고 이쪽 부분이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기 요 블락, 지금 요 블락입니다. 레고 블락처럼 생각해도 좋아요. 레고 블럭이 이제 12번 이제 반복돼서 이제 길게 쌓았어요. 저 길게 쌓은 거를 메모리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GPU 메모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니 이즈 올리니드처럼 이제 그때도 비꼬는 게 나왔는데, 자, 지금 챗GPT는 요게 96개가 쌓였습니다. 96개. 얼마나 더 커져야 될까요? 이 진짜 머니 이즈 올리니드죠. 머니 이즈 올리니드. 저기 챗GPT 훈련시킬 때 A100 10,000개 갖다 썼다 그랬죠. 10,000개. 10,000개로 훈련시켰다 그럽니다. A100이 하나에 얼마죠? 2, 3천만 원 합니다. 2, 3천만 원짜리 10,000개면 얼마예요? 2, 3천억 할 겁니다. 기계만 그런 거고요. 훈련시킬 때 전기세 니머니, 아까 우리가 GAN 훈련시킬 때 얼마나 걸렸죠? 보름 걸리고 막 그랬죠?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언어를 갖고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은, 보름이나 그런 거 갖고 안 되고 몇 달씩 훈련시켜야 됩니다. 최종 훈련만 몇 달씩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많은 훈련이 걸려서 이제 나온다 이거죠. 자, 여기 어텐션이란 게 이제 나온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 옛날에 RNN 같은 걸로 언어 모델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컨텍스트가 만들어져서, 여기 나는 학교 갑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RNN 갖고 요 의미를 해서 번역을 해봐. 영어로 해줘. 그럼 요걸 전달해서 나는 오늘 학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이제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게 RNN 형태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언어, 나는 오늘 학교 갑니다를 이제 어떤 다 읽고서 한 번에 번역하는 거는 짧은 문장은 괜찮죠. 긴 문장은 한 번에 그렇게 외워서 번역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하나하나, 번역할 때마다 한 번씩 전체 문장을 살펴가면서 번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계속 돌이켜보는 이제 그런 레이어를 뒀는데 그게 어텐션 레이어고, 이 어텐션 레이어들을 써갖고 트랜스폼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어텐션 레이어의 모양인데, 아이고 복잡해졌네요.
자, 차근차근, 진짜 조금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기 더 핑크 엘리펀트, 저기 핑크색 코끼리는 try to get into the car. 차에 들어가려고 했어. 그러나 but it was too 다음에 뭐가 올까요? 뒤에 엘리펀트는 너무 커서 못 들어갈 것 같아. 빅이 올 것 같아요. 빅. 자, 이 빅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나온 그 단어들을 전부 다 인베딩, 여기 인베딩 있죠. 잠재 벡터를 만듭니다. 잠재 벡터. 레이턴트 벡터. 우리는 이제 이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생성 모델 항상 그랬죠.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관련 공간으로 만드는 거라고. 여기 요 문장에 이제 잠재 벡터가 있습니다. 자, 맨 끝에 요 to. 자, to 다음에 뭐가 올 거니? 요 맨 끝에 거를 인베딩해서 얘랑 얘의 상관관계들을 만듭니다. 자, to를 보니까 보시면은 to하고 이제 상관관계, 예측하기 상관관계가 큰 숫자 값들이 뭐가 있죠? 엘리펀트가 0.2가 있고, 카가 0.2가 있고, 그 다음에 to가 0.2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엘리펀트고 자동차에 너무 요 단어가 크게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코끼리, 차, 크기를 비교해보면 코끼리가 엄청 커. 게다가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차이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야. 수가 예측되지 않을까요?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따라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못 따라오셨으면은 오늘 밤에 곰곰이 이 그림을 이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투가 예측되기 위해서 이제 요 더나 뭐 다른 것들은 좀 이제 숫자, 그 역할을 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투 다음 빅이 나왔어요. 빅 다음에 그는 여기 펄이가 빅으로 들어가서 줄줄줄 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제 하는 그런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클래시컬 딥러닝 언어 모델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영어, 그 스페인어 이런 걸 이제 옛날에는 문법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훈련시켰는데, 딥러닝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한글도 이제 다른 한글의 문법을 몰라도 이제 훈련이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회사들이 AI 쪽 할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든 또 카카오든 이제 한글은 우리가 더 잘해요 라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장벽이 없어졌어요. 데이터를 많이 넣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문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클로바 X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클로바 X 정도 이제 했으면은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제가 이제 논리력 비교 같은 걸 해보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챗GPT나 뭐 그런 거 할 때 좀 보고요. 자,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오토리그레시브라 그럽니다. 오토리그레시브. 자기 회귀라 그러는데, 자, 처음에 더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니? 핑크. 더 핑크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니? 엘리펀트. 더 핑크 엘리펀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니? 트라이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체가 들어가서 자기 자체가 나오는 식으로 이제 해서 자기 회귀적인, 자기 회귀, 오토리그레시브. 셀프 리그레시브는 어떤가요? 셀프 리그레시브. 자기 자체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셀프 리그레시브가 또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 인코더 할 때도 셀프 인코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이제 영어에서 오토를 붙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없나? 여기 안 해놨구만. 여기 안 해놨네. 오토에도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 자서전 할 때 앞에 오토로 시작합니다. 자서전 할 때. 오토 바이오그래프인가 뭐 그러면 앞에 오토로 자기 자서전, 자기의 뜻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 트랜스포머는 자기 회귀적이고, 토크나 요 파트가 문제인데, 토크나가 이제 한글 영어 같은 게 옛날에는 토큰이 이제 쪼개는 단위거든요. 단어를 쪼개는 단위. 옛날 같으면은 문법적으로 처리해서 나는 그러면 나하고 너를 이제 문법적으로 쪼개서 이제 그 막 처리해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자동으로 토크나가 되는 기술이 되면서 언어의 문법적 처리가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BP 같은 거 써서 이제 토크나 했는데요. 언어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썼는데, 만약에 음악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쓸 수가 있을까요? 토크나만 되면은 음악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음악은 상대적으로 언어랑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앞에
앞에 거 나온 다음에 그 앞에 거의 영향으로 다음이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멜로디가 있고 어떤 음계가 있고 그 음계의 음계 유지 시간들이 쫙 있으면은 그 다음 앞에 걸 듣고 그 다음 걸 예측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어랑 공통점이 많아서 음악 생성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를 많이 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쓰였던 게 이미지 쪽인데 최근에 그 이미지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걸 비전 트랜스포머라 그러고 VIT.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도 조각을 내는 거죠. 뭐 위에서부터 사각형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나요? 저는 사실 전체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얼굴 그릴 거야. 그러면 이제 얼굴 윤곽해서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비전 트랜스포머와 얘들이 그리는 스타일은 위에서부터 그립니다. 차근차근. 한 칸 한 칸. 자기 회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생성되게 돼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뭐든지 토큰화가 되면 트랜스포머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지나 사운드에도 이제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거를 이제 위치 인베딩이나 토큰 인베딩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 같은 거 여기 셀프 어텐션이라고 돼 있죠. 이 셀프 어텐션을 이제 쓰기 때문에 문맥이 이제 만들어져요. Time flies like an arrow 같은 걸 잘 번역한 게 된 게 이 셀프 어텐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좀 더 약간 좀 복잡해지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요. 자, 요까지 하시면 오늘 할 만한 거 이제 이제 모양은 이제 됐고요. 멀티모달은 이제 다음 2차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뭐, 준비를 좀 하다가 이번 시간에 2시간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라 같은 거 좀 새로운 모델은 또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돼서, 이제 준비하다 말았는데요. 여기 달리에 보시면은 랭귀지 텍스트 인코더가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 인코더에서 인코딩 된 걸 여기 나와서 이제 이미지 내는 게 있고요. 이게 오픈 AI 쪽 쓰죠. 구글에서는 이미지 젠 같은 게 있고요. 이미지 젠에서 얘는 이제 그냥 문자만 텍스트만 넣어서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뭐 해서 구글 창업자가 이제 제미나이 오류 앞으로 이제 철저히 잘해서 다시 뭐 할 거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모델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다음에 멀티모델 할 때 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여기 뭐 검증을 덜 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물론 검증 더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달리와 이제 얘가 생성하는 그 원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 할 때 한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제 컨트롤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산업에 이제 더 많이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요 이미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엣지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옛날 클래식한 우리 오픈 CV 같은 거 쓰시면 엣지 디텍션 할 수가 있죠. 요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면은 요 모양에다가 색상 바꾼다든지 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새 그리는 거하고 뭐 어디다 쓰냐. 자, 요걸 볼까요? 집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딱 그렸어요. 이미지를 사진 찍었어요. 엣지 디텍션 했어요. 자, 요걸 갖고 다양하게 이제 꾸며본 걸 생성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방은 요렇게도 막 바꿀 수가 있겠구나.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넣어갖고 이제 생성하는 것들이 이제 산업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그리면은 요런 걸 생성해 준다든가. 저 이미지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하는 요런 게 이제 멀티모달 같은데 요 이미지에다가 요 이미지를 요 텍스트 중과에 맞춰서 좀 그려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강철맨 뭐 아이언맨 같은 게 그려줘. 그럼 강철로 뭐 한다든지. 아니야 스펀지 형태로 이제 그려줘. 스펀지맨이 나올 수도 있겠죠.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오토인코더 모양이고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모델이 이제 백스텝을 받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이제 시간을 되돌리는 디퓨전하고
이제 여기 오토인코더를 합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랑 정밀도 개선해 주는 건데,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소라가 나왔는데, 소라 그 전에 이제 메이커 비디오 같은 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베타에서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베타에서 이제 이런 글자를 쓰면은 이제 물 마시는 그걸 해줘는, 그럼 소라가 나오는 이미지 비디오에 비해서 길이도 짧고 이제 정밀도 낮지만은 이런 기술들은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개선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개선해서 이제 그 나온 거고요. 이제 그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거기서도 이제 만들었던 거고, 이제 요게 그 비디오를 만들 때 이제 했던 거고, 여기 보면 공간적인 어텐션, 시간적 어텐션, 템포럴 어텐션, 스파셜 어텐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토큰화 했다 그랬죠, 토큰. 아, 그래. 트랜스포머는 토큰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토큰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상세한 건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요게 이제 소라 쪽에 그림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얘들도 이제 요 이미지 자체로 이제 여기 그 여기 패치하고 인베딩 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부 상세한 건 안 나와 있지만 이런 큰 그림들은 나와 있어서요.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쪽 시간이 될 때 한번 좀 그 생각을 해볼 거고요. 혹시 그 사이에 질문 나온 게 뭐 있나요? 질문이 좀뭐 API 사용 이래가지고 좀 오늘 주제랑 좀 예, 다를까요? 다음에 뭐 그 저희 API 그 오픈 AI 챗 GPT 할 때 하면 되네. 네. 예. 자, 이제 그럼 오늘 시간도 됐고 이 상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모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 세 가지. GAM 간하고 오토인코더 디퓨전 특징들 이제 다 기억하시겠어요? GAM은 뭐가 좋죠? 장점은 아주 품질이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빨리 만들어낸다는 거. 단점은 다양한 이미지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 오토인코더는 다양한 거 주어진 샘플 그 타겟을 다 만들고 그다음 빨리 만들지만은 얘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 얘는 품질 좋고 다양하게 잘 만들지만은 스텝을 많이 밟고 오래 걸린다는 거. 그 정도로 컨셉을 잡아주시고요. 이제 비교 보시면 이제 그래서 퀄러티, 다이버시티, 스피드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시리얼하게 이제 만드는 거라서 트랜스포머는 오토 리그레션 형태의 모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만 갖고 이제 그 컨셉에 대한 거 했던 게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트랜스포머 했던 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각 블락의 컨셉처럼 설명을 한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쪽에 컨셉처럼하게 보시려면 그걸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상상형 모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요거 좀 정리하고 이제 가겠는데. 보시려면 이제 고개 이렇게 들리시면 됩니다. 고개 옆으로 이렇게 들리시면은 잘 보이시죠?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돌려놔야죠. 자, 여기 보시면 오토인코더가 이제 초반에 오토인코더랑 GAN이 초반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됐죠. 여기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RNN 형태로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 한 거는 RNN 형태로 접근이 되다가 요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제 어텐션 계열로 이제 RNN은 이제 더 이상 잘 안 쓰고 여기 GPT 형태로 이제 어텐션 계열로 쭉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가 이제 오토인코더랑 GAN이 한참 연구 많이 될 때죠. 2014년에서 18년. 근데 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얘가 이제 아주 핫하게 이제 연구가 많이 되면서 훨씬 많이 되죠. 여기 오토인코더는 이제 잘 많이 연구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GA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하는데 뜨문. 얘가 핫해요. 그러다가 멀티모달 랭귀지랑 이제 비전이 막 이제 여기 겹치는데 2021년쯤에 여기 딱 보면은 요게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티 모델에서 이게 디퓨전 모델들이 여기 생기면서 이제 점점 디퓨전 모델도 그림을 뭐 그려주게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립 같은 게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를 연계시켜서 멀티모달 멀티모달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되지? 멀티모달 다중 뭐가 다중인가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소리하고 이제 이미지, 소리하고 사운드 같은 말이군요.
언어하고 이제 사운드 뭐 이런 걸 이제 멀티모달 형태가 많이 연구가 돼 갖고 요새 핫하게 나오면서 여기 이제 소라는 아직 안 그려져 있네요. 소라는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지도 나오지만 이제 비디오도 생성하는 이런 게 됐고요. 자, 오늘 이제 최종 마지막 한마디만 한번 생각해 보죠. 생성형 AI 모델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2시간 전에. 잠재 공간을 실현, 발현 공간이랑 연결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재 공간에 있는 걸 발현 공간으로 만들어서 요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발견됐다는 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요게 요만한 키에 요만한 두께의 이제 원통이야 발견된 거. 그래요 사람이 이해한데 발견된 거고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얘는 요 원통의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잠재 공간이잖아요. 잠재 벡터 맞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성인들은 뭘 할 줄 아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컴퓨터의 입장을 봅시다. 컴퓨터는 숫자만 다루고 숫자 갖고 모든 걸 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발현 공간이고 얘가 잠재 공간 아닐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상대방 입장을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컴퓨터 한번 이해 좀 해줘보세요. 컴퓨터를 한번 이해할 때도 됐잖아요. 맨날 컴퓨터 보고 사람 이해하라고만 하실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잠재 공간이라고 부른 건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AI 관점에서는 얘가 이 숫자로 만들어진 게 발현 공간일 수 있는 거죠. 그 발현 공간에서 AI는 모든 걸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지성이네. 자, 그래서 이 잠재 공간에 대한 연구는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베딩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그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우리 XAI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AI. 들어보셨어요? Explainable AI. AI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AI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재 공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XAI 쪽은 결국은 이제 이 잠재 공간을 분석하는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잘 되면은,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이력서를 딱 넣었더니, 넌 불합격이야. 그럼, 왜 나는 불합격이라고 했지? 그걸 설명성을 이제 요구하고 있잖아요. EU에서 이제 그런 설명성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XAI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챗GPT나 이런 거에서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얘가 왜 거짓말 하는 거야? 이 거짓말하는 우리 컴퓨터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마음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할루시네이션을 이제 막을 방법도 있는 거 아닐까요? 거짓말 안 하도록. 잠재 공간에 대해서 컴퓨터 입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모델에서요. 네. 타임이라는 거가 네. 타임이어야만 타임으로 노이즈하고 그 역으로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모델인데 그 타임이라는 게 뭐 고정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타임이 뛰어야만 되나요? 그 모델을 다른 형태로 타임 열 같은 걸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뭘 적용한다고요? 열. 시간이 흘러서 변화돼서 노이즈가 들어간다. 예. 그 타임이란 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거 다음, 요거 한 단계, 스텝 그냥, 좋습니다. 열이다. 예, 시간 하지 말고, 공간으로 하죠, 뭐, 그런 공간. 여기에 이제 원래, 있는 요 자리에 이제 원래 장미꽃이 있습니다. 요 한 옆에는 장미꽃이 살짝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지는 거. 뭐라 그러죠? 장미가 시들어가는 거죠. 공간이 시들어가서 저기는 완전히 시들었어요. 공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표현을.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모델은 뭐냐면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거, 이 공간에 있는 걸 이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거.
그 모델이라고 해도 되죠. 시간이란 건 그냥 이제 단순히 컨셉추얼하게 한 것뿐이고, 단계로 예, 이해하시는 단계, 예, 맞습니다. 그 시퀀스. 예, 그렇죠. 훈련시킬 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장미꽃이 있으면 각 단계를, 각 단계 생긴 장미꽃을 다 그려놓고 훈련시킬까요? 근데 프로그램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끝에 마지막 스텝에서 50스텝만큼 한 그 노이즈가 들어간 걸 숫자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이즈를 50번 넣으면 되니까. 그래, 이제 50번 넣어. 자, 이제 요거에서 요 끝에 있는 거에서 50번 디노이즈 된 거, 50번 전에 스텝을 만드는 걸 모델로 훈련해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그 디스크를 이만큼 차지하게 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주어진 거에서, 자, 요 위치에는 요 스텝에서는 요 모양일 거야. 저 스텝에서는 저 모양일 거야. 요 모양, 저 모양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그 스텝도 사실은 타임 개념이 들어가고 설명을 주신 거고,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이게 타임이 이 고정적이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 스텝 한 스텝이라는 게 시퀀셜하는 예, 시퀀셜입니다.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퀀셜하지 않은 건 안 된다는 게 제가 질문드렸던 예, 건 뭐, 타임이 필수냐, 예, 꼭 타임이어야만 되는 건데. 시퀀셜하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죠. 열도 아까 말씀한 열도 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예, 열도 타임에 들어가죠. 예, 열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시간을 빼고 좀 예, 좋은 토론입니다. 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동시에 한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열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한 시간에 여러 종류의 열이, 예를 들어 우리가 불 성냥을 부르는데 때 성냥의 온도라는 게 물의 온도라는 건 하나의 꼭 이게 시퀀셜한 스텝이라는 거가 예. 고정적인 시퀀셜.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냥 100개가 있어요. 이제 얘를 딱 킵니다. 요 성냥은 빠르게 이제 타버렸고, 얘 천천히 타고, 이제 막 이제, 예. 불 하나 안에 예. 그러니 자. 있죠. 온도가 다 다른 거죠. 예. 온도짜리 불 자, 그럼 요 성냥의 특성이 좀 다른 거잖아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새까만 장미. 얘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동시에 예, 동시에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시퀀셜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쪽 방향은 시퀀셜한 거죠. 여기 이제 이게 배치죠, 배치.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배치를 묶어서 하잖아요.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새까만 장미. 우산 있죠. 무슨 우산 있죠? 저기 노래에 나오는 우산이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예? 찢어진 우산. 예, 이제, 찢어진 게 나왔죠. 예. 예, 어쨌든 우산이라는 거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화시켰다가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에 따라서 이제 우산은 우산이지만은 얘가 이제 각 스텝마다 변하는 모양은 다르죠. 예, 요까지 이제 오늘 하시고요. 다른 거 없으시면 주말인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